제가 사진 보고 조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피부 장벽은 얇아지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왜 이렇게 피부가 처지고 모공이 넓은지가 젓고 잘못 쓰면 난리가 나는.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그냥 폭탄 안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그런 열정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의 보스,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김홍석입니다. 제가 지난번 미래의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지난번 영상 말미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피부 상태를 보여드리면서 모든 분들을 다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 중에 5분만 선정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꿈은 피부 미인님이십니다. 가장 큰 고민은 붉은 여드름 자국이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5회 정도를 끝난 상황이고 5회만으로 아주 큰 효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눈에 띄는 효과는 없어 더 연장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도 있으시고요. 자, 사진을 보니까 이마 쪽은 전반적으로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시고 근데 오른쪽 볼과 왼쪽 볼에 상당히 큰 여드름에 대한 자국들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염증이 있을 때는 염증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염증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흉터나 이런 색소나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붉은 자국에 대한 기회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가 초기에 생겼을 때 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타임을 조금 놓친 느낌도 좀 있어요. 초반에 관리를 더 잘해서 약을 더 잘 먹고 빨리 염증을 좀 완화시켰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국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붉은 자국을 잡는 레이저들을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종의 이런 흉터 개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흉터의 초기에는 붉은 자국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붉음증을 제거해주는 레이저들 시술을 보통 반복하게 되고 이 또 시술을 5회, 10회, 15회, 20회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드름 때문에 생기는 붉은 자국은 상당히 피부 깊숙이 생기는 자국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이제 혈관들이 이상혈관들이 자라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주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보통 화장품으로 관리를 해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보습.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보습제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항산화제 같은 경우를 또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생활 습관 중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평소에 좀 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당장 이 붉은 자국이 되게 보기 싫으니까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더 메이크업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시면서 메이크업 사용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피부 타입은 우리가 지성 민감성에 좀 가깝고요. 일단 비색소상에 좀 탄력성 있는 피부, OSNT 피부에 좀 가까운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여드름 염증 완화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항산화 쪽에 집중을 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화장품 단계에서 케어를 하기에는 조금 진한 느낌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다음에 후 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좀 빠진 부분들 같이 잘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약간의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분은 째예요 님입니다. 주사 피부염으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예민해지는 것과 함께 좀 더 심해지는 게 걱정입니다. 임신을 또 했을 때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이런 주사 피부염의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좀 많고 우울하다 하셨어요. 피지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전부터 좀 있어 오셨던 분이고 실제로 약간의 모공 흉터가 조금 있는 걸 봐서는 예전에 좀 피지 분비가 좀 많으셨던 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막 여드름이 되게 많거나 좀 트러블이 많지 않고 붉은 염증 자국이 상당히 좀 있는 그런 패턴이기도 합니다. 주사 피부염의 경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제품을 써서 관리를 잘 해주느냐 보다 어떠한 제품들을 안 쓰는지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는 피부 질환입니다. 주사는 혈관성 병변도 있지만 데모덱스와 같은 균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염증 세포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이 우선될 때는 염증을 항상 먼저 완화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증상이 심할 때는 약을 복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을 복용하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겁을 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약을 복용해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자, 이런 분들은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클렌징 하는 시간, 이분은 지금 1분 이내라고 하셨거든요. 예, 잘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산성 클렌저를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약산성 클렌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피부 pH를 좀 맞춰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클렌저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토너를 보통 저는 잘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토너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나야시나마이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토너와 함께 제품의 함량 개수가 상당히 적고 pH가 약산성인 종류에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자, 일단 이 주사 피부염이 단빠지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센스, 로션, 크림, 오일 이런 단계들을 보면요, 보통 주사 피부염의 경우에는 피부가 되게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름 쪽인 걸 좀 더 많이 권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지성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너무 또 기름 쪽으로 가는 것들은 좋지 않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은 뭘 권하냐면 로션 중에서는 좀 꾸덕한 로션, 크림 중에서는 약간 묽은 크림, 약간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 되는 제품들이 있죠. 그런 제형들이 사실 가장 좋긴 합니다. 보통 오일 단계를 살짝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약을 조금 먹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 그런 단계긴 하거든요. 조금 관리를 꾸준하게 잘 해주시고 증상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일단 조심스럽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곰핀님인데요, 고등학교 때 여드름으로 덮고 나면 성인이 되면 덜 나겠지 했는데 실제로 모공이 너무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늘 하던 생각이 어린 나이치고 왜 이렇게 피부가 처지고 모공이 넓은지가 항상 고민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마 상태를 보면 이마 전체는 되게 좀 반들반들 하시는 걸 봐서는 지성 패턴을 보이시긴 하는데 건조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즉 뭐냐면 피지 분비는 증가했지만 피부 안에 들어가 있는 수분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 즉 보습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사진 보고 조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볼 부분하고 코 부분하고 볼 부분까지가 거의 매우 이렇게 붉음증이 상당히 심한 패턴에 들어가거든요. 약간의 간별 질환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는 건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주사 피부염이 가장 먼저 의심이 되는 상태, 그 다음에 약간의 지루성 피부염도 좀 더 보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러한 나비 모양으로 붉음증이 좀 심해질 때는 루푸스 같은 질환들도 한번 감별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아주 좀 흔히 보이는 패턴으로서 주사 피부염의 홍반 혈관 확장형 주사 피부에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자, 이분도 주사에 대한 치료와 좀 동일하게 해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붉음증이 있는데 나 모공 치료를 하고 싶어 라고 병원을 보통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때 가장 많이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모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 피부 상태를 놓치는 그러한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붉음증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공 치료, 모공 관리 이런 제품들은 피부에 자극을 주는 제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약간의 순서를 붉음증에 좀 더 집중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모공 케어를 천천히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잘 쓰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런 분한테 어떤 게 좋냐면 비타민C 같은 제품을 좀 쓰게 해도 비타민C가 고함량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더 피부가 더 붉어지거나 따가워지는 증상이 너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붉음증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비타민C 고함량에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모공에 좋다고 하는 성분들 중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레티놀 계열의 성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이 레티놀 역시 처음 사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피부가 동시에 따가울 수도 좀 있다라고 하는 자극이 분명히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게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성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나야시나마이드 참 많이 강조하죠. 나이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알로에 같은 성분들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에 좀 진전에 좀 더 포커싱을 지금 우선 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죠. 모공이 늘어난다는 것은 피지 분비가 이미 커져 있는 상태에서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현상 때문에 약간 모공이 아래로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공을 좀 더 해결하려면 피지, 염증 관리가 동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공 관리는
오히려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내가 지금 모공이 고민이지만 모공을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염증이 있고 붉은 걸 좀 잡아주고 그걸 충분하게 케어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붉은 게 사라지고 나면 약간의 레티놀 저용량부터 차근차근하게 늘려나가는 방법 도움되고요. 그리고 약간 이분은 약간 제 느낌에는 경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조금 복용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도고요. 만약 관리를 조금 받으신다면 초음파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피부에 수분들을 잘 조금 넣어줘서 전체적으로 피부의 민감도를 좋아지게 만들어주는데 집중하는 게 훨씬 도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뷰티캔디님, 눈가 미세주름이 좀 많아졌고 무엇보다 기미가 양 귀 쪽 앞에 그리고 짙고 넓은 모공과 얼굴도 좀 처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약간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를 보면 확실히 조금 이제 색소 병변이 많은 그런 좀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이 색소 병변은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사진상으로만 제가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진상으로 볼 때는 기미가 아닐 확률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좀 기미인 것처럼 보이는 병변도 있고요. 흑자 병변들이 조금 보이는 느낌이세요. 볼 밑에도 왼쪽 눈 밑에 있는 볼 밑에 있는 이 동그란 부분도 약간 그런 색소성 병변이 좀 의심이 되거든요. 약간의 기미라고 하기에는 우리 흔히 잡티의 표현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이거는 잡티의 치료와 기미 치료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이를 사실 화장품으로 해결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이거는 반드시 좀 레이저 치료가 필요해요. 지성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건성 느낌, 각질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붉은 자국들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건성 민감성에 좀 가깝고, 색소 병변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처진 느낌이기 때문에 DSPW의 피부 타입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보통 지금 첫 번째 해결하셔야 될 거는 보습이세요. 왜냐하면 각질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이미 각질도 상당히 제거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보습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긴 하거든요. 자, 이걸 또 너무 각질 제거한다고 해서 너무 또 막 지우면 좀 무리가 되지만, 알갱이 있는 이런 제품들은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적 각질제 아하, 바하, 근데 주로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아하, 글라이콜릭 애시드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약간 딥 클렌징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해주시면 상당히 조금 이 부분은 완화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 붉은 게 좀 좋아질 수도 있고요. 붉은 게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의 피부 상태를 좀 봤을 때는 보습도를 조금 올리시는 게 중요한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피부 장벽에 좀 준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중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조금 높은 242, 131 이런 식으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비율들을 조금 적어놓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좀 사용해 주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되세요. 레티놀제 계열은 지금 사용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보통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고 좋아지고 난 뒤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단순하게 피부의 상태가 좋아지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관리만으로 전반적인 게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런 색소성 병변들을 좀 해결하고 싶다면 화장품으로 해결하기는 힘든 병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레이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서 시술이 좀 더 병행하는 게 좋고요. 예전에 어떤 색소를 완화시켜주는 성분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성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게 도움되실 것 같아요. 한 단계 제가 좀 더 얘기한다면 스킨 부스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경우를 좀 겪냐면, 관리를 되게 잘 해주다 보면요, 일단 이런 색소는 남아 있고요, 얼굴에 있는 붉은 자국들이나 이런 각질도 싹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색소 병변들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좀 보여요. 그 느낌 때문에 분명히 어떤 나중에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리님이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도 심하고 먼지 때문인지 그때 또 여드름이 되게 나빠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초 제품을 어떤 걸 쓰더라도 조금만 잘못 쓰면 난리가 나는 그런 피부 타입이라고 합니다. 조금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포인트가 좀 있어 보입니다. 피부 상태는 상당히 좋으신 편에 들어가요. 상당히 좋고 약간 건성에 좀 가깝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얼굴도가 상당히 붉기 때문에 건성, 민감성에 좀 가까워 보이고, 그 다음에 색소 패턴도 거의 없기 때문에 건성, 민감성, 비색소성의 탄력성, DSNT 피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성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문제는 건성 민감성이 조금 치료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실제로 피부가 상당히 건조한 데다가 장벽까지 무너져 있는 증상에 지금 약간 염증 성병변까지 보이는 약간 단계이기도 하고, 약간의 주사 피부염 같은 느낌도 있지만 단순하게 피부가 좀 예민해도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고쳐야 하실 게 있는데, 지금 보이는 클렌징을 10분 이상 하신다 하셨거든요. 처음에부터 10분 하시던 분들이 3분, 5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막 되게 약간의 불안감도 좀 있으셔가지고 그걸 줄이려 때 그걸 되게 잘 못 줄이시거든요. 클렌징 시간을 무조건 처음 한 일주일은 3분 이내로 줄이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1분 안에 모든 클렌징을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클렌징 방법이 해결되지 않는 관리는 정말 그냥 폭탄 안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방법을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민감한 경우는 저는 오히려 스킨과 토너 같은 제품들을 좀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벽을 우선시켜주는 제품이 좋기 때문에 이런 장벽이 우선적인 제품들의 경우는 로션 크림 또는 로션 오일 또는 크림 오일,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크림을 사용할 때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향입니다. 이분도 향이 들어가는 제품들은 전부 다 아웃시키셔야 돼요. 제 유튜브 영상 링크 걸어드리는 걸 보시고 거기에 있는 성분들 쭉 확인하신 다음에 다 아웃시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에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센스를 사용한다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 괜찮습니다. 좋고요. 가급적이면 로션이나 크림 중에 제품들을 쓸 때 크림을 쓰실 거면 되게 피부가 겉에도 보면 수분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 상당히 건조해 보이는 피부 상태이시긴 하거든요.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분기가 좀 있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방향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피부 상태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부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조금 비슷한 고민들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 고민의 사진과 이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말 한 분 한 분의 고민이 정말 이렇게 다 제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사연을 자세하게 많이 써주셨어요. 자,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요, 내가 조금 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리를 평소에 잘하고 신경을 쓰면 그 부분이 발현이 늦어지거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난 타고난 피부가 아니어서 나 우울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겪으니까 여러분들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좀 더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는 그런 열정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